미쳤다. 손흥민 9호 도움 폭발. 토트넘 노팅엄 격파 4위 탈환 성공. 챔스가 보인다. 후반전 대반전 경기력 보여준 토트넘. 시즌 24호 공격 포인트 기록한 손흥민.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첫 아시아인 도움왕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8일 오전 2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3대1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4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장한 손흥민은 토트넘이 측면 공격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자 동료들의 크로스가 올라오는 타이밍을 틈타 득점을 연달아 노렸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선제골 과정에도 기여했다. 전반 15분 손흥민이 중앙에서 볼을 받은 뒤에 티모 베르너한테 지체 없이 전달했다. 베르너가 중앙으로 과감하게 크로스를 보냈다. 무릴로가 크로스를 걷어내려다가 자책골을 기록했다. 전반 23분 손흥민은 페드로 포로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뒤에 페널티 박스로 진입하면서 넘어졌는데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위치를 바꿔가면서 수비진을 교란했다. 승부가 팽팽하게 이어지던 후반 7분 손흥민이 역전골을 도왔다. 브레넌 존슨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넸다. 손흥민은 수비수를 유인한 뒤에 미키 판 더 펜에게 패스를 전달했다. 판 더 펜이 과감하게 날린 왼발 슈팅이 골망을 힘차게 흔들었다. 손흥민은 골대 불운도 있었다. 후반 40분 존슨이 우측에서 중앙으로 과감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었다. 존슨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이 슈팅 각도를 만들어 힘차게 공을 보냈다. 그러나 골키퍼 손에 맞고 골대를 강타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득점은 없었지만 2골에 관여한 손흥민은 성공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판 더 펜의 득점으로 도우면서 이번 시즌 리그 9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이제 손흥민은 리그 도움 순위에서 올리 와킨스, 에스턴 빌라, 파스칼 그로스, 브라이턴, 키어런 트리피어, 뉴캐슬 유나이티드 다음에 위치했다. 선두권과는 단 1개 차이다. 최근 기세라면 충분히 득점왕까지도 가능하다. 시즌 초반에는 동료들이 손흥민이 만들어준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도움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시즌 중반이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사라지고 있다. 9라운드에서 첫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이 18경기 동안 8도움을 추가한 것이다. 그로스와 트리피어는 손흥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스는 최근 5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이턴이 시즌 내내 팀 전체적으로 기복기 있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팀 동료들이 그로스가 만들어준 기회를 잘 살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트리피어는 시즌 내내 잔부상을 안고 뛰고 있는 중이다. 현재도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다. 4월 중순에야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당분간 경기가 많은 편이기에 손흥민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다. 도움왕 레이스에 견제되는 선수가 있다면 와킨스,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콜 팔머, 첼시까지다. 와킨스는 손흥민과 함께 이번 시즌 내내 가장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는 스트라이커다. 득점력도 좋지만 손흥민처럼 이타적인 플레이에도 능한 선수라 끝까지 손흥민과 도움왕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살라 역시 마찬가지다. 살라는 지난 시즌부터 패스에 눈을 뜨면서 동료들한테 양질의 패스를 넣어주고 있다. 다만 다르윈 누니에스와 루이스 디아즈가 살라의 패스를 뱉어버리는 장면이 많다. 살라가 현재의 기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니에스와 디아즈와 같은 동료들이 살라가 만들어준 기회를 얼마나 잘 살려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팔머는 이번 시즌 첼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초신성이다. 첼시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비싼 가격에 팔머를 영입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활약을 기대한 사람은 없었다.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지만 기술력이 좋고 창의적인 패스도 잘 넣어주는 유형이다. 팔머 역시 동료들의 활약이 중요할 전망이다. 첼시는 이번 시즌 내내 골 결정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손흥민이 도움왕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는 아시아 선수가 세운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992에서 1993 시즌부터 시작한 EPL 역사에선 아시아인 선수가 도움왕을 차지한 적이 없다. 풋볼리그 디비전 시절에도 아시아인 득점왕은 없었다. 2년 전 손흥민이 2021에서 2022 시즌 아시아인 최초의 EPL 득점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시즌 막판 대활약으로 기적적인 득점왕 탄생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도 손흥민은 팬들의 예상보다 더 좋은 활약으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득점왕 시즌에 견줄 정도의 활약이다. 팀원들의 도움만 더 받을 수 있다면 아시아인 최초의 EPL 도움왕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시아 출신 선수가 유럽 4대 리그에서 도움왕을 차지한 건 역사적으로 딱 1번 있다. 2002에서 2003 시즌 이란의 메흐디 마다비키아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도움왕에 오른 적이 있다. 그 뒤로는 어느 선수도 유럽 4대 리그 도움왕에 오른 적이 없다. 또 하나의 역사에 근접해가고 있는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달려가고 있는 기록은 또 하나 더 있다. 손흥민은 조세 무리뉴 감독 시절 해리 케인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더욱 폭발시키면서 2019에서 2020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10골 -10도움을 달성해냈다. 골만 잘 넣는 선수를 넘어서 동료들을 잘 활용하는 손흥민의 능력이 확실하게 인정받았던 시즌이다. 손흥민은 그 다음 시즌에도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두 시즌 연속 10골 -10도움 클럽에 가입했다. 이제 손흥민은 1도움만 더 추가하면 개인 통산 세 번째 EPL 10골 -10도움 기록을 달성한다. EPL 역사를 빛냈던 네로라하는 최고의 공격수들도 10골 -10도움 기록을 손흥민처럼 해낸 선수는 거의 없다. 10골 -10도움 기록을 3번 이상 해낸 선수는 살라, 디디에 드로그바 이상 3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4회, 웨인 루니 5회 뿐이다. 1도움을 언제 추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손흥민은 살라 드로그바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토트넘의 남은 리그 7경기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EPL 역사상 최다 도움 10위권 진입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EPL에서 61번이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리그 역사상 최다 도움 23위에 올라있다. 손흥민보다 도움이 2개 더 많은 라임 스털링, 첼시과 맷 르티시에 제친다면 역대 최다 도움 20위에 오르는 손흥민이다. 만약 3개 이상 해낼 수 있다면 가레스 베리와 앨런 시어러까지 넘어서 18위에 자리하게 된다. 지난 5시즌 동안 도움왕에 차지한 선수들의 최종 기록을 살펴보면 2018에서 2019 시즌 에당 아자르 15개, 2019에서 2020 시즌 케빈 더 브라위너 20개, 2020에서 2021 시즌 케인 14개, 2021에서 2022 시즌 살라 13개, 2022에서 2023 시즌 더 브라위너 16개였다. 더 브라위너가 매우 맹활약한 두 시즌을 제외하고는 평균값이 도움 14개다. 이번 시즌 역시 비슷한 수치에서 도움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이 도움왕에 오르려면 뉴캐슬전이나 에스턴 빌라전처럼 도움을 2개 이상 터뜨리는 경기가 1번쯤은 더 나와야 한다. 2. 최악의 첼시. 파머 때문에 웃는다. 아자르 이후 5년 만에 공격 피 25개. 첼시가 93분 극장 동점골을 실점하면서 최하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2에서 2로 비겼다. 리그 9위 첼시는 통안에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젊은 에이스 콜 파머 22가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워 그나마 위안을 얻게 됐다. 첼시는 8일 영국 셰필드의 브레몰 레인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2라운드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2에서 2로 비겼다. 첼시는 전반 11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코너킥 상황에서 코너 갤러거의 킥을 뒤쪽에서 돌아 들어온 티아고 실바가 밀어 넣으면서 첼시가 앞서 나갔다. 이후 안방에서 공세를 펼치던 셰필드는 전반 32분 오른쪽 측면을 뚫어낸 제이든 보글이 그대로 슈팅을 시도했고 페트로비치 골키퍼 다리에 맞고 득점으로 연결되며 동점골을 터뜨렸다. 후반 21분 첼시가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터뜨렸다.
파머의 패스를 받은 노니 마두에케가 오른쪽 측면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며 수비를 제친 뒤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총공세를 퍼부은 셰필드는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다. 셰필드의 크로스를 첼시 수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아처의 머리에 맞은 공을 맥버니가 득점으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첼시는 다잡은 승리를 놓치면서 땅을 쳤다. 그래도 첼시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뉴 에이스 파머가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파머는 마두에케의 골을 도우며 리그 9호 도움을 쌓았다. 이날 노팅엄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 토트넘과 함께 이 부문 공동 4위로 올라섰다. 파머는 올 시즌 리그에서 16골로 득점에서도 공동 4위에 올라있다. 골과 도움을 합친 공격 포인트는 25개로 리그 3위다. 첼시에서 한 시즌 리그 25개의 공격 포인트가 나온 게 5년 만이다. 통계 매체 스코어카는 파머는 2018-2019 시즌 에당 아자르 31개, 이후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에서 공격 포인트 25개 이상을 올린 최초의 첼시 선수라고 전했다. 지난 시즌 리그 12위에 이어 올 시즌도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며 우울한 첼시에는 그나마 희망을 안기는 기록이다. 맨시티 유스 출신의 2002년생 파머는 첼시 이적 첫 시즌에 대폭발하고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를 오가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왼발잡이 파머는 189cm의 큰 키에 수준급의 볼 컨트롤 능력과 볼 키핑을 자랑한다. 침착한 결정력과 중거리 슈팅 능력 등 미드필드와 공격진을 오가며 다양한 플레이로 골과 도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는 해트트릭까지 달성했다. 파머는 사실상 EPL 풀타임 첫 시즌에 엄청난 생산력을 선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 아직 20대 초반인 그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은 첼시 팬들에겐 큰 기쁨과 희망이 될 것 같다.